안녕하세요. 문학작품으로는 도저히 조회수조차 나오질 않아 버티고 버티다가 채널명까지 바꿔버린 미스터리 TV입니다. 문학작품 올리고 6개월 동안 실수로 클릭하신 분 포함해서 문학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구독자님 20여 분이셨는데요. 예언서 올리고 나서 300분이 넘었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재상이자 천재지략가인 제갈량의 마전과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삼국지 천재지략가인 제갈량까지도 성인의 출현을 예언하며 우리에게 전하는 글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이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갈량의 마전과는 제1과부터 제14화까지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인 출현을 예언한 제12과를 중심으로 성인의 출현 시기를 예측해보기 위해 제8과부터 제14화까지 그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8과 해와 달이 하늘을 비추는데 그 색이 붉은색이라 연달아 16 잎이 있구나. 제9과 수월에 주인이 있으니 9월이 임금이라. 10명이 이어갈 것이나 통해서 끝나는데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한다. 제10과 퇴지 이후 소 이전에 천인일구라. 천자의 지위가 뒤집어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 제11과 사문이 열리니 갑자기 들이닥친다. 새벽 달기 울면 그 돈은 크게 쇠락한다. 제12과 재앙에서 구제하고 환난에서 구해줄 사람 오직 성인뿐이다. 어려움이 물러가고 다스려질 것이나 어둠이 극에 달하고 나서야 밝아진다. 제13과 어진 사람들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천하가 한 집이 된다. 성인은 명성과 높은 덕으로 밝은 가운데 빛이 나는구나. 제14과 이 과를 얻는다면 역수는 끝난다. 이후에는 그 도가 무궁히 오랫동안 이어진다. 지금까지 마전과의 제8과부터 마지막인 제14화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그 풀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인의 출현을 예언한 제12과부터 보시면 환난과 재앙이 일어나지만 성인의 출현으로 일부는 구제되는데 그 재난의 어려움이 극에 치닫고 나서야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성인은 언제 출현하는 것일까요? 제갈량의 예언서 마전과는 시기 순서대로 적혀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8과부터 그 내용을 순서대로 보시면서 성인 출현 시기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하늘을 비추는데 이 부분은 파자풀이로 해석해보면 명나라 시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 색이 붉은색이다. 신기하게도 명나라 개국 황제인 주원장의 성은 붉을 주자입니다. 연이어 16잎이 있다. 이 부분은 명나라 총 16명의 황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인 제9과를 보시면 청나라 시기가 나오는데요. 수월의 주가 있다. 이 부분은 파자풀이로 해석하면 청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9월은 오랑캐 호자로 청나라가 소수민족에 의해 세워질 것임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라고 해요. 10명이 이어가고 통해서 끝난다는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데요. 청나라는 총 10명의 황제가 나오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연호는 선통입니다. 제갈량은 삼국시대에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자세히 내다보고 있던 것일까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인 제10과를 보시면 돼지 이후 소 이전의 천인일구. 천자의 지위가 뒤집어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천인일고는 화할 화자로 공화국의 화자를 나타낸 것이며 돼지 해인 1911년과 소의 해인 1913년 사이인 1912년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가 정식으로 퇴위하고 2000년에는 중국 군주제가 무너지면서 임금이 아닌 민간인들이 총통을 선출하는 공화국으로 바뀌는 시기를 정확히 예언한 것이라고 해요. 돼지와 소의 사이, 쥐의 해인 1912년 1월 1일에 순원의 주도로 중화민국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성인 출연 내용의 바로 전장인 제11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면서 성인 출연 시기를 같이 예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의 사문작피에서 작피라는 글자를 보면 4개의 문이 그냥 활짝 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살짝 열린 틈새로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새벽 닭이 울면 그 노는 크게 쇠락한다. 이 부분에서 새벽 닭 부분은 현재 중국 정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셨고, 혹은 닭의 해에 속하는 특정 연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어쨌거나 그 도는 크게 쇠락한다고 나와 있으니 중국의 어떤 정권이 크게 쇠락할 때가 성인 출현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살짝 열린 틈새로 슬쩍 쳐들어와 중국을 혹은 중국 정권을 크게 망하게 만드는 외국 세력, 뭐가 있을까요? 전염병과 사이비 종교가 떠오르는데요. 이번 전염병은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니 그게 무엇일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성인 출연에 대해 나와 있는 제12과입니다. 처음에 보셨으니 넘어가고 성인 출연의 다음 장인 제13과, 마지막 장인 제14과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성인 출연 이후에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찬란한 가운데 빛이 나는구나라고 해석한 이 부분은 중국의 영광이 비춘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해석하든 천하가 한 집같이 되고 평화로운 모습임에는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난 속에서 살아남은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황금의 문 너머의 모습이겠지요. 마지막 장인 제14과입니다. 성인 출연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무궁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전과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갈량이 예언한 성인 출현 시기는 중국이 혹은 중국의 특정 정권이 크게 쇠락하고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성인 출연에 관한 글들이 점점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인을 찾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징조일 수 있고 성인을 도우려 같이 세상에 왔다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There are no accidents. 여러분들은 성인 출연 시기를 언제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